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에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2만원대 와인들 중에서 탑 3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와인은 독일 화이트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로버트 바일이라는 독일 화이트 와인이고 이 포도의 포도 품종은 리슬링입니다. 그래서 리슬링 품종의 화이트 와인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는 레드와인들이 사실은 많이 유명한 반면에 독일에서는 레드와인보다도 화이트 와인이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리슬링 중에서는 거의 독일이 세계 최고의 리슬링이라고 하죠. 오늘의 이 첫 번째 로버트 바일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디캔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갖고 땄고요. 레드와인들이랑 다르게 화이트 와인은 디캔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냉장고에서 차갑게 해두신 다음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로버트 바일 화이트 와인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와인 중에서 일반적으로 샤도네이 같은 품종들은 색깔이 더 진하고 바디감이 있는 반면에 이 리슬링은 그것보다 더 산뜻하고 더 프레쉬하고 더 크리스프한 그런 맛이 있어요. 지금 이 포도의 향을 보면은 향에서 다른 화이트 와인들에 비해서 더 산뜻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초록색 사과 아니면은 레몬 향도 조금 나고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청포도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와인을 먹을 때 드는 생각은 정말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맛이 깨끗하고 퓨어한 와인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로 치자면 정말 에비앙이나 피지를 먹는 것 같은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그리고 깨끗하고 산뜻하고 퓨어한 그런 맛을 주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독일의 이런 리슬링을 사실 때 유의해야 되는 거 한 가지는 굉장히 드라이한, 그러니까 달지 않은 맛에서부터 굉장히 단맛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이 생긴 병 중에서도 맨 아래에 보면은 여기는 트로켄이라고 써 있어요. 이 트로켄이 가장 리슬링 중에서 안단 축에 속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단 카비넷도 있고 시벨렛에 갈수록 이렇게 더 단 등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로버트 바일 리슬링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단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트로켄이라고 써 있는 것을 찾으셔서 드시면 됩니다. 이 와인의 굉장히 재미있는 트리비아 팩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재 이 로버트 바일이라는 와이너리가 일본의 썬토리라는 굉장히 글로벌한 규모의 주류 회사에서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이 와이너리가 인수가 돼서 외부로는 이제 굉장히 독일의 와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와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일본 회사가 됐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와인의 비비너 평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의 평점은 3.8점이고 평점자 수는 39명이에요. 이마트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이 트로켄으로 되어 있는 건 25,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달콤한 카비넷은 30,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어느 거든지 간에 찾으시면은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마트 외에도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와인앤모어라는 와인 전문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와인은 까테나 말벡이라는 아르헨티나 와인입니다. 아르헨티나기 때문에 이거는 독일의 와인에 비해서 다시 뉴월드로 온 거고요. 이 뉴월드, 그러니까 즉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말벡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까테나라는 와인을 만드는 까테나 사파타라는 이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사실은 이태리에서 이민을 온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아르헨티나로 오면서 아르헨티나의 토양이 굉장히 독특하고 와인을 기르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는 것을 알아내서 그 이후로 그 가족이 여기에 와서 말벡이라는 포도를 심기 시작했고 일반적으로 말벡이 다른 까베르네 쇼비뇽이나 아니면 메를로나 이러한 와인들에 비해서는 사실 덜 알려진 와인인데 이 와인의 특징은 태닌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드라이한 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와인을 마셔보니까 특히나 남자분들이 이 말벡을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남자다운 남자, 마초한 남자, 이러한 남자분들은 말백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와인은 한번 맛봐야겠죠. 색을 보면은 색이 미디엄 바디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이 굉장히 라이트한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또 바디가 강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딱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라이트함과 그 다음에 헤비함의 가운데 중간 바디를 갖고 있고요. 색은 굉장히 아름다운 루비색입니다. 빨간 계열 쪽이에요. 근데 일단은 향이 진짜 좋네요. 제가 방금 또 감탄했어요. 이 말백 품종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점은 입에서는 그렇게까지 달지 않고 좀 드라이한 감이 있지만 향에서는 굉장히 풍부한 과실향이 난다는 점이에요. 그와 함께 조금 earthy한 감도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엘레건스를 더해주는 것 같고, 과일로 따지자면은 뭔가 좀 체리 쪽, 근데 체리 쪽도 굉장히 진한 블랙 체리 쪽의 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의 빈티지는 2015년 빈티지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름 영한 편이긴 하면서도 벌써부터 향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이 납니다. 맛에서는 태닌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거의 태닌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실크 같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진한 블랙 체리의 맛이 입을 맴도는 게 느껴지고 목을 넘어갈 때까지 굉장히 스무드합니다. 그러면서 스윗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드라이하면서도 이 소프트한 거에 오묘한 조합이 굉장히 매력적인 맛을 냅니다. 원래는 말백이 프랑스 남부에서 토종인 품종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보르도 같은 경우에도 보르도도 이전에는 말백을 블렌드에 섞어 넣었어요. 요즘에는 프랑스에서 말백을 조금 버리고 더 기르기가 쉽고 더 건강한, 그리고 더 생존력이 강한 메를로로 많이 대체를 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 원래 기존의 보르도의 블렌드에 들어가던 이 말백이 굉장히 신기하게도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심기 시작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가장 대표적인 와인 버라이어티 됐습니다. 카테나 말백은 현재 코스트코에서 29,000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는 부티크 와인샵들에서도 조금 보이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와인의 비비너 평점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 와인의 2015년 빈티지가 평점이 4.0이고요. 평점을 매긴 사람 수가 486명입니다. 486명이면은 정말로 신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건데, 3만원대가 넘어가지 않은 2만원대에서 몇백 명이 되는 4.0의 와인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굉장히 예외적으로 점수도 좋고 정말 맛에서도 고급스럽고 컴플렉스하고 진한 맛이 나는 굉장히 당당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와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2만원대 탑3 와인 중에 최종 마지막 와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탑3 와인에 속하는 와인입니다. 루카렐리라는 와인이고요. 굉장히 흔하지 않은 품종인 네그로 아마로의 루카렐리라는 이탈리아 와인입니다. 이 와인이 제가 정말로 와인에 사랑에 빠지게 만든 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창 와인에 빠지고 있었을 때 이런저런 와인을 맛보다가 이 루카렐리를 맛봤을 때 진짜 와인에서 이러한 매력이 나올 수 있구나. 내가 경험해 보길 바라던 그러한 맛을 저한테 처음으로 보여준 진짜 저한테는 뜻깊은 와인입니다. 이 루카렐리 네그로 아마로라는 와인은 이탈리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다 그러죠. 그럼 그 장화의 마지막 힐 부분인 뿔리아라는 지방에서 만드는 와인인데, 지난 에피소드, 그러니까 만원대 추천해드린 와인에서도 아빠시멘토 와인이 있었죠. 그 와인도 뿔리아 지방의 네그로 아마로 품종으로 만들었고요. 이 와인도 뿔리아 지방의 네그로 아마로로 만들었습니다. 곧 제가 굉장히 뿔리아 지방의 네그로 아마로 와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지금 네그로 아마로라는 품종은 사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로 발견되지 않은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네그로 아마로를 새롭게 알아가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색을 보면은 아까 까테나 말백에 비해서 색이 더 진합니다. 아까는 굉장히 조금의 투명감이 있는 미디엄 바디의 루비색이었다면은 이거는 조금 더 바디감이 높고 더 진한 색의 루비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약간은 보라색보다는 빨간색 계열의 색을 띠고 있지만 아까보다 더 바디감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루카렐리 네그로 아마로의 향은 아까 까테나 말백보다 조금 더 살아있고 lively한 그러한 향을 내고 있어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아까 까테나 말백은 조금 더 진지하고 엄중한 베토벤의 음악 같은 그러한 향이었으면은 이 루카렐리 네그로 아마로는 조금 더 모차르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뭔가 되게 살아있는 lively한 그러한 체리 향 그리고 플럼 이런 자두나 체리 같은 그러한 향들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루카렐리를 마셔보니까 제가 정말 처음에 이 사랑에 빠졌던 그 맛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그로 아마로 품종을 마실 때 가장 큰 특징이 혀의 양옆에 뭔가 되게 진한 자두의 맛이 느껴진다는 건데 매번마다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주시하고 잘 익은 자두를 먹었을 때 상상되는 그러한 맛이고요. 완벽하게 익은 과일이라고 볼 것 같아요. 단 하루도 너무 익지 않고 단 하루도 덜 익지 않은 정말로 그냥 오늘이 가장 완벽하게 익었을 그러한 과일을 먹었을 때의 드는 느낌이라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빠시멘토라는 와인은 그 네그로 아마로 이 포도들을 실제로 조금 말려갖고 만든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에서 이 수분을 가능하면 뺀 다음에 그 빠진 수분에서 진한 포도에 어떻게 보자면 약간 건포도가 되어가는 과정에 포도를 썼다는 차이가 있고요. 지금 이 와인은 그런 아빠시멘토 과정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포도 원래 상태의 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포도주에 있어갖고 실제 그 포도의 맛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는 저는 그 네그로 아마로 포도 자체가 무슨 맛이었는지 상상이 될 만큼 너무나도 프레시하고 이 잘 익은 것 자체가 그대로 전달이 된 와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루카렐리 네그로 아마로의 와인의 비비노 평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루카렐리 네그로 아마로 2015년 빈티지인데요. 이것의 비비노 평점은 4.0점이고 이 평점을 매긴 사람의 수가 1819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2만원대에서 찾으실 수 있는 와인 중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품질이 좋은 와인입니다. È molto bello. 지금 현재 이 루카렐리 네그로 아마로는 대형마트 들어와 있지 않고 구입하실 수 있는 것은 압구정에 있는 서울와인이라는 와인샵입니다. 현대고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고 네이버 지도에서는 아마 압구정 와인하우스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는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갖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3,000원이고요. 2016년 빈티지가 더 요즘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2015년 빈티지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루카렐리 까테나 엘레간트 천국 엘레간트 천국.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와인 중에서 2만원대에서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탑 3 와인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와인들을 드시면서 밸류 와인들이란 무엇인가, 진짜 이 가격대에 이렇게 맛있는 와인들을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And by the way, don't forget to subscribe to Wine Craze YouTube channel. Boom, you heard? 들어봐.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 지켜주는 알라신 또 아니